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 1번은 전기량을 구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암페어를 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류 I가 2t 제곱에 플러스 8t 암페어라는 그래프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3초 동안 흘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t잖아요.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한번 t가 1, 2, 3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0부터.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t 자리에다가 0을 넣어보면 2 곱하기 0 플러스 8 곱하기 0 그래서 0 나오고요. 1을 넣어보면 y는 2, 1 플러스 8, 1 해서 총 10이 나오죠. 네. 그리고 2를 넣어보면 2, 4 플러스 8, 2 해서 18이 나오고 네, 3을 넣어보면 2, 9 플러스 8,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42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S고요. 여기가 I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저희가 S 쪽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는요. 이렇게 10이 나왔고요. 2를 넣었을 때는 18 그리고 3을 넣었을 때는 커서 한 42 네,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류량은 요 밑에 있는 모든 면적과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저희가 지금 1로 단위를 1단위로 바꿔놨는데 이게 만약에 뭐 요 사이에 있어서 0.1, 0.2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있는 게 모두 다 구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0.1로만 잡을 수 있나요? 단위를 0.01, 0.02, 더 나아가서는 0.001, 0.002 이런 식으로 엄청 촘촘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촘촘하게 잡으면요, 네, 요거를 다 읽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아주 촘촘하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다 이어져서 결국은 이런 선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 선분은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3초 동안에 밑에 있는 면적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기량을 구할 때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거의 그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면적을 보통 구할 때는 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분 0에서 3 그리고 2의 t의 제곱 플러스 8t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2의 t의 3승 플러스 2분의 8의 t의 제곱 그리고 0부터 3까지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3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3분의 2에 3의 3승 플러스 2분의 8에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이번에는 0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3분의 2에 0의 3승 플러스 2분의 8에 0의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이쪽은 0이고요. 빼기 8 플러스 36 될 수 있고요.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5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54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고요. 이번 문제도 똑같이 통과한 전기량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2초 동안 흘렀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적분 0에서 2초까지요. 그리고 식은 3000에 2t 플러스 3t의 제곱입니다.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조금씩을 바꿔서 3000에다가 2를 곱하면 6000t가 되고요. 플러스 9000t의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6000 2분의 1의 t의 제곱 그리고 9000 3분의 1의 t의 3승 그리고 얘가 0부터 2까지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2가 처음에 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써보면 얘는 6000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9000 곱하기 3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0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계산을 해봤자 어차피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겠죠.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12000에 플러스 24000 이렇게 나오고요. 36000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 보면 암페어 아워라고 나와 있고요. 단위가요. 여기는 지금 암페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요 36000은요. 단위가 일단 암페어예요. 그럼 얘를 암페어 아워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즉 단위 환산 문제죠. 자, 우리가 그러면 대면 수업 때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대면 수업에서는 이때 10 암페어를 10 킬로 암페어로 바꿔라 라고 했을 때 물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10 암페어랑 여기 있는 킬로 10킬로 암페어가 이꼴 즉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보시면 킬로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10의 3승 암페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10의 3승인데 얘는 지금 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10의 1 곱하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10의 3승을 똑같이 만들려면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과 얘는 지금 같게 된 거죠. 여기는 암페어, 암페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10밖에 없네요. 1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0은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10의 3승은 키로니까 키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승 키로 암페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키로 암페어니까 지금 10의 마이너스 2승은 1에 두 칸 가면 되겠죠? 0.0 그리고 키로 암페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쓰면 0.01 키로 암페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36,000 암페어를 는 암페어 H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가 뭐냐면요.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암페어만 나와 있지만 여기에 S가 빠져 있습니다. 요 S는요, 1이라고 그래요. 1. 무슨 뜻이냐면 1초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6,000, 그 다음에 암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암페어를 써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H는 지금 시간이니까 여기는 단위가 지금 S, 즉 세컨드죠. 그러면 시간을 세컨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600초입니다. 1시간이. 즉, 1시간은 3600초랑 같기 때문에 요거를 시간을 세컨드로 바꾸면 3600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지워보면요. 얘는 결국 여기다가 3600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암페어랑 여기 있는 암페어를 맞춰 적었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3600과 1이 같게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600분의 1을 곱해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곱해지면 결국은 1과 같다. 이렇게 단위 수정이 끝난 거고요. 여기다가 36,000만 이렇게 곱해주면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얘는 36,000 암페어 1세컨드가 36,000 곱하기 36,000분의 1 암페어 곱하기 3,6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지면 결국 1 것 같기 때문에 이 1은 얘랑 이렇게 같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위는 결국 얘랑 이렇게 같고요. 여기 있는 36,000은 얘랑 이렇게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 단위가 맞춰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를 다시 바꿔보면 얘는 원래 33,600은 아워였죠. 네, 그러면 36,000 곱하기 3,600을 암페어 아워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론적으로 10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10 암페어 아워.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는 특별하게 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단위의 환산 같은 건데, 보시면 뭐 제가 미리 풀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1kgm은 9.8 뉴턴미터랑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뉴턴미터가 여기 있는 줄과 같습니다. 줄. 에너지 단위인 줄과 같고요. 그리고 줄 퍼 세컨드. 네, 줄 퍼 세컨드는 와트랑 같아요. 네, 이건 결국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1 kgm은 9.8 뉴턴 미터랑 같고요. kgm은 토크의 단위고요. 예, 이것도 힘의 단위예요. 같은 단위인데 9.8이 곱해진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있는 뉴턴 미터는 줄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 줄 퍼 세컨드가 들어가면 얘는 와트랑 같아진다. 자, 답은 문제 4번이고요.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R1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보시면 여기가 R1이고요. 여기가 100옴이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가 R2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회로를 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R1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얘는 다시 그려보면 R1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R2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물음표, 여기 있는 물음표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르지만 뭔가 있는 어떠한 x 옴 네, 가 있는데 이 x 옴은 x 옴과 x 옴과 x 옴과 플러스 R2의 합은 항상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R2가 만약에 40옴이었다. 네, 그러면 X는 65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해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R1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 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 R1에 흐르는 전류죠. R1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R1에 흐르는 전류는 최초의 전류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전류랑 같습니다. 전체 전류. 예. 그리고 I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뭐 I1, I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의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전류 I는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V는 IR에서 여기 있는 R을 합성 저항 R0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거는 여기 있는 X와 R2의 합성 저항을 일단 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해진 것을 R1과 더해서 최종 R0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X와 R2의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보죠. 예. 그럼 간단하게 네, X와 R2의 합성 저항은 X 플러스 R2 X R2죠. 그죠? 근데 얘를 다시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지금 네, 요 식에서 보시면 X는 100 빼기 R2랑 같죠? 그래서 100 빼기 R2 곱하기 R2 그리고요 밑에도 100 빼기 R2 플러스 R2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위에 있는 회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 R1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X랑 R2의 합성 저항을 하나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병렬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여기 갈라져 있는 저항을 한 개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회로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가 지금 R0가 되고요. 이 R0에 있는 값이 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최종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0가 되겠네요. 그러면 R1 플러스 R0는 지금 얘랑 같기 때문에 100 빼기 R2 플러스 R2 100 빼기 R2 곱하기 R2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살짝 계산을 해볼까요?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요. 얘는 100 R2 빼기 R2의 제곱
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RT라고 써보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전체 전류 I는요, RT분의 V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전류를 최소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전압은 지금 고정 상태니까 전류를 최소화시키려면 결국은 RT를 최대화시키면 됩니다. 최대, 최소요.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 식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얘를 최대화시키면 되겠네요. 보통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최대점, 최소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보통 이런 걸 사용할 때 미분을 사용합니다. 미분은요, 실제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네, 이렇게 x가 되어 있고요. 1이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네, 우리가 1이라는 곳이 최대 지점인 거는 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미분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즉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드렸죠. 지금 보시면 어떠한 그래프가 최대가 생기는 그 지점, 이 지점은 기울기가 항상 0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최소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도 기울기가 항상 0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떠한 수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 그 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최대고 어떤 게 최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곱이 이렇게 붙었죠? 2차 함수예요, 얘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최대 최소 중에 한 가지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 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다 2차 그래프거든요. 이런 2차 그래프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되는 지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항상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항상 최대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x 빼기 1 제곱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아마 그려질 거예요. 얘가 1이고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되는 지점이 최소 지점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 지금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얘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수식을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RT는 마이너스 100 R 2의 제곱 그리고 100분의 100 R2 플러스 R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R2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R2에 대해서만 미분을 할 거예요. R2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2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제곱은 하나가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플러스 R2는 위에 1이 있는데 하나 깎아 나가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되고요. R1은 R2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다시 써보면 2에 100 R2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구해보면 R2 마이너스 50 플러스 1은 0 그래서 R2는 50옴이 됩니다.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문제를 더 풀어드릴 거고 오늘은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요약 정리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드리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I 3000 2t 플러스 3t의 제곱을요 6000 4t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도선의 2초를 도선의 2 세컨드를 4 세컨드로 바꾸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보이시는 요 답들은 바꾼 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주관식으로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요 100옴을요 200옴으로 바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